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 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 다락방. 오늘 이 시간에는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면서 마음자람 심리상담연구소 이사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교육학 박사이신 김성호 선생님을 모시고 새학기 아이들의 마음도 함께 입학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스튜디오가 좀 이렇게 익숙하시죠? 그래도 떨리고 네. 낯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에서 푸른술 초등학교 그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겨울 방학인데 네. 겨울 방학이 긴가요? 여름 방학이 긴가요? 확실히 겨울 방학이 길죠. 느낌으로도 그렇죠. 네. 선생님들이 사실 방학이라고 해도 참 바쁘시거든요. 연수가 예전보다는 이제 뭐 자기 개발로 해서 많은데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도 이제 연수도 있고 또 네. 선생님들 이제 연구회 모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저 연구회 중에 특수교사 선생님 그리고 초등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네. 모여서 하는 연구회가 있는데요. 귀하네요. 네, 소통으로 이제 행동을 변화하는 그런 이제 연구회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결실로 이렇게 책이 하나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저희가 출간회도 하고 또 이렇게 조금 연수도 갖고 이런 이제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특수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 특별히 또 요즘은 이제 정서 행동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이 연구회가 좀 이렇게 서로 융합해서 활발하게 좀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게 또 귀한 책이 나왔어요. 행동으로 말하는 아이들, 마음으로 듣는 교사들. 너를 만나 선생님이 되었다. 이 제목만 봐도 제가 45년 경력의 교육자인데 마음에 탁 와닿거든요. 이 책은 또 어떤 책인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책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특수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특수 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초등학교에도 사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느꼈던 좌충우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았는데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 연구회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소통으로 행동이 이제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의 중요하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그 책 갖고 계시죠? 네네. 그 표지를 좀 이렇게 한번 표지만 봐도 따뜻한데 내용이 참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단독으로 책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의 그런 경험들 또 거기에 또 이제 사파 그림이 이렇게 장애가 있는 이런 우리 작가들이 직접 그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말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소통이잖아요. 이런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보다도 더 긴장하는 분들이 있죠. 입학 시즌이 되면 그렇죠. 바로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신입생들 새내기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가방은 제대로 이제 샀는지 담임 선생님은 또 어떤 분인지 또 친구는 잘 사귀고 있을 수 있을지 이런 걱정들이 참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은 매년 또 다가오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학년이 바뀌고 이제 또 반이 바뀌면 아이들은 또 복잡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 이제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어떤 말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신데 새 학기 시작 전에 이제 아이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한번 이 아이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아이들은 좀 마음이 이렇게 뭐 하나라기보다는 복합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제일 큰 마음은 이제 기대. 새로운 학교가 어떤 곳일까? 선생님은 뭐 누굴까? 네. 친구는 누굴 내가 만나게 될까? 이런 어떤 기대감과 함께 또 한편에는 자리 잡고 있는 건 굉장히 이제 불안한 마음이죠. 그럼요. 다 새로우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매번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네, 생각하면 좀 좋기도 하면서도 어떨 때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그 캐치하지 못하니까 어린 그렇죠. 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머리가 아프거나 뭐 배가 살살 아프거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음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좀 이런 신학기를 앞두고 그런 시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특히 이제 새내기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스트레스, 그 긴장감으로 인해서 배변도 이렇게 교실에서 하게 되는 일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3월 초가 되면은 꼭 학교에서 일어나는 분위기가 어떤 풍경이냐면 아이들이 학교 안 가겠다는 아이를 어머니들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실갱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참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신입생들이 학교 가기가 두렵고 이런 과정에서 점점 사실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적응이 되나요? 사실은 적응이 된다라는 말이 참 어렵긴 한데요. 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환경에는 이제 적응을 하죠. 네. 학교 어떤 교실, 그다음 내가 학교를 가는 어떤 것들.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새로운 부분들이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또 적응이 새로운 적응들이 그렇죠. 이제 항상 필요할 때가 새로운 네네. 그래서 뭐 학년이 올라가니까 이제 학교 생활 잘할 거야라고 그냥 방치만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커가면서도 또 새로운 적응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죠. 뭐 이렇게 학교를 적응한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건물부터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차이가 있다고 해도 한 3살 그 정도의 차이인데 여기는 1학년부터 고학년 그렇죠. 다 같이 학교를 다니고 여러 가지 환경들 자체가 적응하기 힘든데 어떤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또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떻게 좀 준비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가요? 제가 사실 이번에 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는 친구들 이제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좀 했었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의 어떤 준비 그리고 이제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준비가 조금 이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 유치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준비할 게 많다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냐면 학교를 얘가 어떻게 가는지도 이제 부모님들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그다음 학교에서 화장실을 어떻게 가는지,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문고리를 어떻게 잠그는지까지도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에서 내가 그 소변을 볼 때 바지를 어디까지 내려야 되는지 이런 어떤 디테일한 것까지도 왜냐하면은 그게 아이들의 그 바지를 다 내리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날 또는 그 일주일 정도 학교 생활하기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저런. 그런 것까지도 이제 좀 지도가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교과서의 변화 그리고 그 친구와의 그 관계를 어떻게 내가 매끄럽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부모님들과 가볍게라도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좀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좀 구분해서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제가 왜 자꾸 이런 방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느냐면 저도 교육 현장에 오래 있었지만은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김 박사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뭐 지원을 할 때에 아이들에게 주로 어떤 말을 좀 많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어떻게 좀 위로하고 그런 어떤 상황일 때 격려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모님들도 다 괜찮다는 어떤 마음을 먼저 많이 심어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소변이라든지 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무슨 실수든 사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일단은 다 괜찮다. 그리고 학교에도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뭐 보건실
뭐 이런 많은 환경들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실수를 해도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일단 기본은 다 괜찮다는 마음을 좀 안심을 시켜주는 게 일단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뭐 상담하면서 만나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수업 시간에 이제 만약에 이제 볼일을 보러 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친구들한테 부끄럽다고요, 창피하다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부모님 같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든 그런 어떤 감정과 기분과 어떤 상황을 편안하게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좀 잘 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의 새학기에 적응을 위해서는 이제 실질적인 좀 팁을 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질적인 팁을 이제 준다면 모든 학생들이 좀 이제 루틴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제가 아까 겨울방학 길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사실 생활이 좀 흐트러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학을 하면 이제 8시 반 40분까지는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루틴, 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내가 옷을 입고 또 식사를 하고 뭐 이를 닦고 그다음 학교 다녀와서 몇 시까지는 내가 잠을 자고 어떤 이런 루틴들을 아이들이 좀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적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왜 뭐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옷 같은데 되게 예민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전날 그냥 옷을 다 준비를 하고 맞습니다. 더 예민한 친구는 한번 입어도 보고 뭐 나는 아예 입고 자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것들까지 포함한 어떤 루틴을 기본적으로라도 좀 만들어 두면 좀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옷을 입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거나 또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머리도 정성스럽게 이제 가다듬어 주시는데 또 그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쨌든 아이의 성향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하고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데 또 루틴을 만드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루틴을 만든다는 건 난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제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참 굉장히 요즘은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도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연수를 하면 항상 이제 부모님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폭력 또는 이제 친구들 간의 이제 갈등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랑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조금은 좀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가 진짜 나를 탁 밀치고 가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친구가 진짜 나를 뭐 의도가 있던 없던 나를 때리고 가는 상황이라든지 뭐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얘기를 나눠줘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너를 탁 밀치고 갔는데 이 친구가 진짜 몰랐다. 그럼 넌 어떻게 할 거냐? 화를 낼 거냐? 표현을 할 거냐? 뭐 선생님께 말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좀 얘기를 나눠보면 그러니까 학생이 또는 자녀가 한 번도 그 생각해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겪었을 때 좀 덜 당황하고 또 최소한 내가 아프다 또는 싫다라는 표현 정도는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해주시면 그 상황이 아주 극으로 치달아서 그 친구가 계속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친구가 나 때렸어 이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좀 천천병력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조금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한번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참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저학년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사실 얘기하면 괜찮은데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만 말만 듣고 어떤 상황을 왜곡하여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굉장히 증폭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집에서 아이들이 또 부모님하고의 어떤 친구 사이의 갈등이나 선생님과의 갈등도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신학기 학부모 이제 상담이나 교사를 처음 만나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의 어떤 그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선생님들과 좀 소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선생님들을 대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신학기는 학부모님들도 좀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지만 또 아이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선생님들도 긴장하는 때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 같이 긴장하면서 이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는 이제 부모님들도 내가 이 선생님과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좀 협력하는 관계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이제 협력해서 사실은 목적은 뭐냐면 우리 자녀를 이제 잘 교육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가 선생님께 이 얘기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내가 만약에 협력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네. 도움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도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피드백할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달라 하면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뒤로 감춰버린다면 그런 그 선생님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을 몇 개월 거친 다음에 그걸 발견하게 네, 되는 네, 네. 좀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좀 그 과정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네,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볼까봐라는 네, 생각을 네.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교육계에 있으면서 어떤 별명을 얘가 가졌었냐면 이 그야말로 그 보통 말하는 해결사, 네. 갈등을 잘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제가 민원 처리를 참 많이 했거든요. 네. 학생 생활 지도 쪽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교육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이 있었던 게 뭐냐면 대화를 나누어서 네. 해결되지 않을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심지어는 인천광역시에서 학교 폭력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거의 뭐 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소통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거 그런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선생님들도 더 편안할 수 있는 교육이 수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소통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학기가 되면 학교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어떤 그런 질병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들 혹시 뭐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현장에 계시면서 어떤 그런 실제적인 좀 사례라든가 뭐 이렇게 음식물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아이가 고통을 겪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들을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사실은 저희가 학기 초에 그 가정통신문을 가지고서 그 모든 정보를 사실은 이제 받도록 하거든요. 특히 알러지 같은 거는. 근데 저희 학교에도 그 알러지가 굉장히 심해서 자기가 그 주사를 가지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교사들도 그걸 어떻게 놓는지 연습을 시뮬레이션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물론 보건 선생님이 이제 1순위지만 그렇죠. 이제 급할 때는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아주 그 아이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은 가감 없이 보건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언제든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이제 요즘 상황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ADHD 같은 그런 증상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더 정확하게 끄리끼지 말고 선생님과의 소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얼핏 통계로 봤을 때는 뭐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 중에서 8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ADHD가 있다라는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들과 부모님들과의 어떤 소통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아니면 또 선생님들의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설득하고 해서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인정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제 예를 보면요, 이제 제가 쭉 이제 지나왔던 시간들 좀 보면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증상이 있고 약물로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걸 오픈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중요한데. 또
끝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맞습니다. 계세요. 근데 네. 아마 같은 마음인 거죠. 그렇죠. 내 아이를 위해서 두 가지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 장단점은 있지만 처음부터 오픈을 해주실 때 네네. 사실은 교사로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도움을 줄까 사실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행착오의 그 몇 개월을 바로 지우고 그렇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좀 고민이 되시겠지만 네네. 조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이 책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그 병원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어떤 병원의 원장님 같은 얘기를 들어봐도 사실은 물론 그 약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네네. 또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요즘 많이 이제 개발이 그렇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마음만 열면 더 어린 시간에 더 짧게 그 아이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고 그 교사와도 대화를 해주시면 같이 그런 어떤 방법들을 이 아이에게 꼭 맞는 그 한 가지의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부모님들 교육을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치유형 대안학교라고 ADHD라든가 분노 조절이 안 되다든가 어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의 학교가 있는데 그게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어쩌다가 그런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이 넘어가 버리면 어렵다. 그러니까 어릴수록 좀 빨리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한 가지가 그래도 관계일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는 친구 관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우리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고민하실 텐데 친구 문제로 속상해하는 이런 또 우리 부모님들이 신학기나 또는 이제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격려하고 지도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다 비슷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사실 친구한테도 이제 자기 어떤 생각을 조금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연습은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좋은지 또 싫은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이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친구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할 때 표현을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도 많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하면 얘가 싫어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도 없어질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내가 좋은 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얘기해주고 또 내가 싫은 거에 대해서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 부모님들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의 가장 기본은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이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족들 간의 어떤 그런 대화 이런 훈련들이 돼야 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놓고 연습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신학기 부모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아까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다 괜찮다. 너가 실수를 해도 또 좀 잘못을 하더라도 다 괜찮다. 그리고 물론 아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안 하도록 만들기가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괜찮고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님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양육자는 언제든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이 아이가 마음속 가득히 가지고 이 신학기를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뭐 보이실지 몰라도 제가 텔레비전 좀 비춰주시죠. 네, 행동으로 말하는 아이들, 마음으로 듣는 교사. 네, 여기는 이제 제가 교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선생님. 너를 만나 선생님이 되었다. 우리 사실 김 박사님이 이래서 선생님이 되신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되신 과정도 제가 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걸 책을 쓰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이 책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학교 현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담은 너무나도 귀한 책인데 제가 꼭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공감다락방 2부에서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면서 마음자람 심리상담연구소에 이사로 계십니다. 우리 교육학 박사 김성호 선생님을 모시고 새학기 아이의 마음도 함께 입학하도록 도와주세요. 벌써 제목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신학기를 준비하고 또 아이가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 너무나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김 박사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감다락방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김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